오늘부터 화학 하는데 그 수업 계획에 보면은 아무튼 화학은 오늘부터 하는데 물리는 시간이 안 돼서 다 다음 주부터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선택해서 좀 알려주세요. 할지 안 할지는. 예, 왜냐면 이제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약간 과학에 욕심이 있으면 하는 거고, 화학 물리를 1학기 동안에 이렇게 하고, 만약에 화학 물리가 끝나면 이제 2학기가 되면 생명과학, 지구과학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화학 물리를 이제 둘 다 하시면 나중에 2학기 때 생명과학, 지구과학 원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지금 물리를 안 하면은 약간 빗나가요. 아무튼 선생님 계획이랑은 여기에 이제 뭐 물리 원이 뭐 이게 개설될지는 좀 의문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하여튼 요러려고 생각은 하고 있고, 요러려고. 예. 2학기 때 틈을 봐서 이제 생원 지원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근데 2학기 되면은 또 어쩔 수 없이 통합과학을 또 하긴 해야 돼요. 통합과학을 해야지 1학년 대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통합과학을 뭐 겨울방학 때 집중적으로 해도 되는데, 그래서 뭐 요러려면은 지금 화학 물은 하긴 하셔야 되고, 물리 원을 여기 할 만한 틈이 생길까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선택하는 거를 봐서 이제 조정을 할 건데, 이제 하여튼 화학 원을 시작을 하고, 원래 하던 시간이니까 뭐 물리 원을 더 하려면은 이제 이 뒷시간을 더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2시에서 4시에 그거를 잘 맞춰주시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진도가 이렇게 뭐 빨리 나가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이제 시험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한 3월 말 정도 되면 시험 대비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잘 되면은 이렇게 다 하는 거고, 조금씩 엇나가거나 이러면 약간 늦어질 수는 있고, 그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리 원은 아무튼 다음 주까지는 12월 수업이고, 물리 원은 다다음 주에 1월부터 이제 시작이고요. 어머님들이랑 좀 상의해가지고 물리원을 할지 안 할지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 화학은 원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배우는 거고, 뭐 수능도 보고 이걸 잘 배워서 이제 수능도 보고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잘 해놓으면은 또 내신에도 도움이 되고요. 자, 화학의 유용성. 개념 수업을 할 때는 선생님 다 그냥 하이탑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하이탑에 내용도 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 문제집이랑은 틀리고, 개념서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통 문제집은 그냥 요약이 돼 있거든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그냥 외우다시피 하는 건데,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글을 읽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이탑을 하는 건 아무튼 좀 책을 읽어봐라 라는 의미가 있어. 책을 잘 읽으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학의 유용성에 관해서 이제 처음 큰 단원이 화학의 유용성이고요. 화학이 얼마나 좀 중요한 학문이냐 이런 거 알려주는 거예요. 화학이 이제 인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쳐왔냐 이런 거 알려줍니다. 이 화자가 불화자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거든. 근데 불화자가 아니라 이게 아무튼 이게 뭔가 될 화자야, 될 화자.
뭐가 되다, 뭐뭐화 뭐 이런 거 있잖아. 변화 뭐 이런 거. 그래서 화학은 어떤 물질의 변화를 그런 걸 다루는 학문이야 사실. 물질의 어떤 변화를 다루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물질을 직접적으로 만든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새로운 물질을 만든다라는 게 이 화학의 가장 큰 그 목표고, 인간에게 유용한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게 이 화학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어떤 의약품 개발하고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화학자가 끼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뭐 어떤 뭐 생명공학자나 아니면 뭐 의학이나 약학에 뭐 전공하신 분들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겠지만, 결국에 의약품 만드는 합성 과정에서는 화학자가 하는 거예요, 화학자. 그래서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데 가장 큰 이제 그 중요한 학문이 화학이다라는 걸 좀 알아주시고, 자 봐봐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이제 사람한테 가장 관련이 있는 게 의식주잖아, 의식주. 의식주를 전부 다 화학이 해결해 줬다라는 거야. 식량 문제 해결에 기여한 화학. 뭐 이렇게 좀 읽어주시고 책도. 농사를 지을 때 주로 돌로 만든 도구를 사용하다가 불을 이용하여서 광석에서 구리를 추출하여 청동을 만들었다. 뭐 이런 것도 화학 분야라는 거예요. 청동을 뭔가 이제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철을 재련해서 단단한 농기구를 만들어서 식량 생산량이 증대되었다. 불은 중요한 게, 불도 사실은 연소 반응이에요. 연소 반응. 불을 일으키고 이런 것도 화학 반응이야. 화학 반응. 연소 반응인데, 근데 아무튼 연소 반응을 통해서 뭘 얻을 수가 있냐면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에너지 때문에 새로운 물질들이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을 이용하면서, 연소 반응을 이용하면서 뭐 흙을 구워서 토기를 제작하는데도 이용이 되었고, 금속에서 이제 광석은 돌이거든, 원래 돌. 광석에서 금속을 추출하여서 필요한 농기구를 만드는 데도 사용되었고, 철의 녹는접이 1538도인데 지각이 한 5% 함유하고 있고, 강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공할 수가 있고요. 근데 철의 사용 시기는 BC 3000년경으로 구리의 이용 시기보다 2000년 정도 늦다. 그러니까 구리는 한 BC 5000년 전부터 뭐 썼다 이 소리예요. 근데 왜 이렇게 늦어졌냐? 사실 철이 더 많아, 구리보다. 철보다 구리가 적어. 근데 구리를 먼저 사용했다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구리는 철에 비해 녹는 점이 낮아. 그래서 뭐 나무 정도 이렇게 막 태워가지고 열심히 태우면은 구리 광석에서 구리가 흘러나와요, 액체 상태에. 그럼 쓰면 되는데, 녹는 점이 높기 때문에 석탄 같은 거를 태워야지 철 광석에서 철이 흘러나와. 그래서 근데 그런 거는 이유가 뭐냐면, 구리가 반응성이 작아요. 반응성이 작다라는 거, 여기 구리가 말은 구리가 반응성이 작아서 원래 구리로 되돌리기가 더 쉬워요. 그러니까 구리가 있는데, 구리가 뭐 산소랑 반응해가지고 산화구리가 되어 있는 상태로 돌멩이로 있어. 근데 그 산화구리에서 다시 구리로 만드는 게 더 쉽다라는 거예요. 반응성이 크면은 산화철 이런 거, 산화철은 어느 정도 안정해, 얘가.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철로 만들려면은 어려워. 근데 그거를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철의 반응성이 커서 철이 반응을 잘해가지고 얘로 있다고, 얘로. 반응성이 커가지고. 근데 원래대로 되돌리기가 더 어렵다고. 그러니까 구리가 더 반응성이 작은 거예요.
금이나 이런 거는 반응성이 훨씬 작아. 그래서 금은 캐내면 그냥 금이야. 그러니까 금이 묻혀 있어. 그럼 캐내면 금이야 그냥. 산화돼 있지 않아요. 그런 건 반응성이 작기 때문에 그냥 금으로 있는 거예요. 금은 뭐 한 1000년 전 신라의 무덤 그 금관 1500년 전 그거 그냥 금이야. 근데 뭐 도끼 뭐 이런 거 한 5년 된 도끼 녹슬어 있어요. 왜냐면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산소랑 반응해서 다른 애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게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왜 구리를 먼저 사용했냐? 구리가 반응성이 작아가지고. 구리가 반응성이 작아가지고. 물론 이제 녹는적도 낮고. 그래서 순수한 금속으로 얻기 더 쉬웠기 때문이다. 자, 근데 구리는 사실 단점이 너무 물렁물렁해. 그래서 구리를 어떻게 얻어냈는데 구리랑 다른 거랑 섞어가지고 주석 이런 거 섞어가지고 좀 단단하게 만들어야 돼. 그런 게 이제 청동이야, 청동이나 뭐 황동 뭐 이런 거 만들어서 씁니다. 근데 매장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당군 왕건 뭐 이런 사람 뭐 이렇게 부족장 뭐 이런 사람들만 그냥 이렇게 멋있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청동으로 뭐 이렇게 뭐 전투하고 이러기도 어려워. 전투 뭐 이런 거 하기도 어렵습니다. 농사 기구로 사용하기도 어렵습니다. 뭐 얼마 있지도 않고 일단. 그러다가 이제 철을 재련할 수 있어졌다라는 거죠. 자, 철은 반응성이 커서 자연 상태에서 원소 상태로 존재하지 않고 산소와 결합한 산화철로 존재를 합니다. 존재 자체를. 철덩어리 냅두면 나중에 녹슬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철광석에서 철을 분리해내기가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게 지금 BC 3000년경이면 5000년 전이거든요. 5000년 전. 5000년 전에 누가 이런 그 빨간색 돌덩어리를 가져다가 석탄 막 떼어가지고요 했다라는 거야. 누가 했을까?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지 빨간색 돌덩어리네? 예, 가열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어떤 과학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5000년 전에. 그래서 철을 얻어 그 재련법이 발견돼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드는 철로 뭐 무기도 만들고 농사기구도 만들고 이래서 이제 획기적인 일이 발생하죠. 예. 그래서 혁명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철광석을 목탄불에 녹여서 철을 얻은 다음에 계속 두드려서 철을 얻었다. 이렇게 얻은 철은 단단하여 청동 대신에 농기구 제작에 이용되었고, 그 농경지 확대, 농업 생산량이 향상돼서 이전의 식량 생산량의 증대 훨씬 더 많이 식량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재련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광석에서 순수한 금속을 얻는 과정을 재련이라고 해. 그런 과정을 재련이라고 해요. 자, 요즘이랑 예전이랑 많이 다르지는 않아요. 지금도 이렇게 이제 이 고로라고 하는 부분에 용광로에서 이제 철을 얻어냅니다. 물론 요즘은 전기로 하더라고. 이 불 때우는 거를 이렇게 막 불로 때우지 않고 뭔가 전기로 하더라고. 포항제철 이런 데 보면. 자, 아무튼 여기에다가 철광석하고 석회석하고 코크스를 막 집어넣어야 돼. 일부러 막 집어넣어요. 왜냐면 이제 산소가 많잖아? 그러면 완전 연소. 완전히 타면은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산소가 적은 상태에서 타잖아요? 그러면은 불완전 연소가 되면서 코크스라고 하는 거는 얘 탄소가 코크스예요. 석탄이긴 한데 좀 뭉쳐져 있는 석탄이야. 뭉쳐져 있어야지 안으로 그 산소가 많이 못 들어가 가지고요 불완전 연소를 해요.
불완전 연소를 하면은 산소가 부족하니까 일산화탄소가 생겨. 일산화탄소가. 근데 일산화탄소라고 하는 건 안정한 물질이 아니야. 안정하지 않기 때문에 요 일산화탄소가 이 철광석에 있는 이 산화철의 산소를 빼와요, 자기가. 나는 이산화탄소가 되고 싶기 때문에 요 산소를 빼와. 그럼 이산화탄소가 됐지? 근데 산소가 붙어있던 애가 떨어졌으니까 뭐가 돼, 이제? 철이 된 거야, 철. 얘가 목적이지. 얘를 얻어내는 거야, 얘를. 물론 이제 우리 통합과학 할 때 한 적 있어요, 이거. 근데 잘 기억 안 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철을 재련한다. 산화 환원 반응이죠. 그 다음에 뭐 탄산칼슘은 왜 넣나 싶은데, 이게 철 광석이기 때문에 원래 돌이 포함되어 있어요. 돌멩이가. 돌멩이가 얘가 돌멩이야. 돌멩이. 광석. 광석. 돌이야, 돌. 돌을 제거하는 거, 불순을 제거하는 거예요. 탄산칼슘에서 이산화탄소 빠져나오면서 산화칼슘이 되고, 요 산화칼슘이 얘랑 반응해가지고 슬래그라고 하는 게 되면서 녹아서 나와요. 그래서 아무튼 탄산칼슘은 저 돌멩이 제거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돼. 슬래그는 밀도가 낮아서 위에 떠서 이렇게 나오고, 철은 선철이라고 하는데 철은 밀도가 높기 때문에 아래층에서 나와요. 요거를 굳혀가지고 철로 쓰는 겁니다. 요거 슬래그는 벽돌 만드는 데 쓰이고 뭐 이러기도 해. 자, 이렇게 철을 재련해서 처음에는 선철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적당하게 섞어요. 어떤 탄소 함량을 이렇게 섞어. 그래서 강철을 만들어, 강철. 강철을 만듭니다. 요런 거 화학이고, 철을 재련하는데 그런 기술이 이제 인류 문명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이런 겁니다. 두 번째, 질소 비료가 필요했어요. 질소 비료가. 그러니까 원래 식물이 잘 자라려면 물만 잘 줘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물도 생명체인데 생명체 안에는 여러 가지 그 효소들이 많아. 그래서 질소 성분이 필요해. 질소 성분이. 근데 질소라고 하는 게 공기 중에 되게 많아, 사실. 공기 중에 78%나 질소야. 그럼 질소가 필요하니까 공기 중에 떠도는 질소가 들어와서 쓰면 될 것 같아. 근데 질소는 들어온다라고 활용하지 못해. 왜냐하면 이 질소는 삼중결합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가 아무리 숨 쉬면서 질소가 들어와도 그냥 들어왔다 나가거든요. 활용을 못해요. 식물도 마찬가지.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질소가 필요해. 그런 거를 암모니움 이온이나 질산 이온이 필요한데,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를 질소 고정이라고 하고, 자연 상태에서는 콩과 식물, 콩의 뿌리옥 박테리아 이런 생물들이 질소를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콩에 단백질이 많은 거야. 콩과 식물 뿌리에 질소를 고정하는 박테리아가 살고 있어가지고 콩이 단백질이 많잖아. 단백질이 원래 질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해줄 수가 있어.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는 뭐 번개치거나 번개치면은 그 삼중결합이 깨지면서 요런 암모늄 이온이나 아질산이온 이런 게 만들어져요. 그런 게 식물이 잘 자라게 해주고, 식물을 먹어서 동물이 잘 살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튼 질소가 필요해. 근데 인간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식량이 많아져야 되는데 이걸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생기는 질소 고정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넘겨보시면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해서 식량 부족 문제가 대두됐는데, 자연적인 퇴비, 동물의 분뇨
이런 걸로는 너무 적어. 그래서 옛날에 칠레 뭐 초석 뭐 이런 거를 가져다가 비료로 주고 이랬어. 그래서 어디 뭐 어디지? 예, 나우루라고 하는 어떤 섬이 있는데 그 섬에 저런 초석이 많아가지고 엄청 부자가 됐어요. 그 캐다가 팔아가지고 나우루라고 하는 섬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고. 근데 지금 그거 다 팔고 나서 지금은 이제 쫄딱 망했는데. 아무튼 요렇게 자연적인 것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화학자 하버라는 사람이 20세기 초에 질소와 수소를 반응해서 암모니아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내.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삼중결합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온도 높여야 되고 기압도 높여야 되고 기압도 200기압, 400기압 돼야 되고 촉매도 필요하고 그래서 질소와 수소를 반응해서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방법을 만들어. 이 사람 노벨상 탑니다. 요 방법을 만들어서 하버랑 보슈가 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런 걸 개발 안 했으면은 식량이 이렇게 싸지도 않고 풍부하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화학자가 그 식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근데 이 하버라는 사람이 근데 나치야, 나치. 그래가지고 뭐 이런 것도 했지만, 뭐 염소 독가스 막 이런 거 개발해가지고 그 유대인들 학살하고 뭐 이런 데도 기여를 해. 어쩔 수 없는데. 하여튼 노벨상 주긴 줬어요 이 사람한테. 그 다음에 화학자들이 합성 섬유를 개발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최초의 합성 섬유가 옆에 이제 나오네. 나일론이거든, 나일론. 근데 나일론이 그물의 소재를 써요. 엄청 질기기 때문에. 그래서 나일론 개발 이런 거는 합성 섬유의 이런 개발은 물고기 많이 잡는 데도 기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농기구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그 비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그물,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살충제, 제초제, 복합비료 이런 거 전부 다 뭐야? 이제 화학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량 생산량이 증대되었다. 근데 요즘에는 이걸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뭐 자연 파괴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게 잔류물이 남아가지고 뭐 인체에 해를 주기도 하고 이래서 유기농을 더 뭐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유기농이 좋다 하더라도 생산량이 많아야지 가능한 거야. 생산량이 적으면은 지금 80억 넘었죠? 80억 넘은 것 같던데. 어느새 벌써 80억이야. 80억 인구를 다 먹여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합니다. 자, 의료 문제 해결한 화학. 천연 섬유는 질기지가 않고요. 색깔도 단조롭고 대량 생산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섬유라는 게 되게 싸. 뭐 10,000원에 면티 3장 막 이렇게 막 주잖아요. 근데 옛날 같았어 봐. 옷장에 옷에 그렇게 막 이만큼 있나. 그러니까 이거는 합성 섬유가 개발되면서 옷이 엄청 싸진 거예요. 그래서 합성 섬유 개발과 또 염료, 합성 염료는 이제 그 천연 염료로 사용하면 너무 비싸. 천연 염료는 너무 비싸서 우리나라가 옛날에 백이민족이잖아요. 백이민족. 천연 염료가 너무 비싸니까 당연히 염색을 못 하는 거지. 그래서 그냥 흰 옷만 입었었던 건데 합성 섬유와 합성 염료 개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소재와 색깔의 옷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 최초의 합성 섬유는 물론 이제 천연 섬유는 뭐 좋은 점도 많죠. 뭐 이게 뭐 수분 흡수 같은 거 잘하고요. 뭐 이렇게 느낌도 좀 좋고 뭐 그런데 일단 수명도 길지 않을 뿐더러 뭐 비싸기도 하고 뭐 그런 물과 열에 약하다라는 단점이 있죠. 최초의 합성 섬유는 캐로더스라는 사람이 나일론을 만듭니다. 나일론.
그 보통 이공계 가면은 대부분 일반화학 실험 있어요. 일반화학 실험 하면은 요 나일론 만드는 실험 합니다. 선생님 옛날 조교할 때도 이런 것도 하고 이랬었는데 이 두 그 원료 물질을 놔두면 여기에 막이 하나 생겨. 여기 화학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요거를 끄집어내서 돌돌돌 말아. 그럼 여기서 계속 실이 뽑아져 나와요. 요거를 지금은 두껍지만 이거를 빨리 말잖아. 그럼 얇은 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실을 이렇게 대량 합성할 수 있다라는 거고. 요번 주에 선생님 여기 초등학생들 실험하는데 뭐 그 누에고치 있잖아. 누에고치에서 가열해가지고 그러니까 열 좀 가한 다음에 물 속에 넣고 가열하면은 거기 실이 나오거든요. 그거 1시간 내내 가봤는데도 다 못 뽑아냈어. 근데 이렇게 대량 생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나일론 실은 실크가 이제 누에고치에서 나오는 그런 실이야. 그 비단. 처음에는 이제 스타킹 같은 거를 대체했는데 사실 지금도 뭐 나일론 스타킹인가? 하여튼 그랬는데 처음에는 근데 땀 같은 것을 잘 못하기 때문에 나일론으로 된 옷은 잘 안 입죠 사실 요즘은. 그래서 요런 거는 대부분 뭐 가방 만든다던가 밧줄 만든다던가 뭐 이런 데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그 단단한 실 같은 거 만들어서 뭐 이렇게 재봉한다던가 뭐 이런 데는 이제 나일론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초의 합성 섬유는 나일론이고 그거 말고도 이제 폴리에스터라고 하는 거를 많이 써요. 이거는 이제 면의 대용으로 많이 씁니다. 폴리에스터라고 하는 거. 폴리아크로나이트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다. 뭐 고어텍스 뭐 이런 첨단 섬유. 그 다음에 총알에도 뚫리지 않는 케블라 섬유. 방탄복 이런 것들이 다 화학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화학 제품으로 만든 겁니다.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하는 거는 분자량이 많이 이상인 화합물을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하고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핵산도 천연 고분자 화합물이고요. 플라스틱이나 합성섬유 이런 것들도 이제 분자량이 만 이상이 돼요. 결합을 쭉 하다 보면은 분자량 만 이상이 됩니다. 합성 염료의 개발 넘기시고 천연 염료는 너무 비싸요. 그래서 합성 염료를 이제 개발해서 쓰면서 이제 옷과 그 옷의 뭐 가격이나 이런 게 낮아지는 거고요. 처음 나온 합성 염료는 모브라고 하는 거야. 모브라고 하는 처음 이제 요거를 만듭니다. 자, 그래서 뭐 가죽이나 종이 등 다양한 곳에 합성 염료가 사용되고 있다. 그 다음에 주거 문제. 주거 문제는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한데요. 천연 재료만으로 주거 공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 일단 철강을 이용해서 단단한 골조를 만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철근 콘크리트인데 일단 콘크리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멘트에다 모래작을 섞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내구성이 좋긴 해. 근데 인장 강도라고 써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눌리는 거를 이렇게 눌렸을 때 압축에는 강하지만 뭐 옆에서 이제 충격을 주거나 이러면 뚝 부러져요. 그래서 잡아당기는 힘에는 인장 강도는 잡아당기는 거거든요. 그런 건 부러질 수가 있어. 옆에서 충격을 주면. 근데 철근 콘크리트는 철근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거푸집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콘크리트를 막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기둥 안에 다 철근이 박혀 있어요. 그러면 옆에서 힘을 줬을 때 철근이 버텨주기 때문에 안 무너져요.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대규모 건축물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알루미늄도 이제 재련이 가능해졌고, 알루미늄은 사실 철보다도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가장 늦게 재련이 된 거예요. 알루미늄이. 알루미늄은 좋은 게 가볍죠. 가벼워가지고 창틀이나 외벽 이런 데 많이 사용이 됩니다. 알루미늄 재련법은 이 하이탑 책에 되게 상세한 내용까지 되게 많아. 나는 좋은 것 같은데
하여튼 알루미늄 재련법은 가열해 가지고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녹는점이 2054도야. 그래서 이거는 전기분해 해야 돼. 전기분해 하는 거는 이제 최근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알루미늄을 전기분해 가지고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읽어보시면 좋고요. 알루미늄 재련가직은 사실은 뭐 그렇게 나오진 않고, 아무튼 알루미늄이 반응성이 철보다도 커서 최근에 이제 알루미늄을 이제 재련하는 방법이 개발되었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연료로 많이 쓰이죠. 연료를 연소시키는 반응도 화학 반응인데요. 뭐 나무를 쓰다가 산업혁명 이때부터는 이제 석탄을 많이 썼고, 석탄, 석유 이런 걸 많이 썼고, 이게 너무 편리한 거야. 석유는 가져다가 불 조금만 태우면 활활 잘 타는 거야. 너무 편리한 거죠. 그러니까 왕창 쓰는 거지. 자동차 막 굴러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이제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원유가 석유야, 원유. 처음에는 이제 얘가 까만색 석유인데, 그거를 가열해가지고 기체 상태로 이렇게 올라오다가 위에 부분의 온도가 낮아지니까 끓는 전보다 낮아지게 되면, 이렇게 올라오다 끓는 전보다 낮아지면 액체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올라오다가 식어가지고 액체가 되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 부분이 제일 끓는 점이 낮은 석유가스 LPG라고 하죠. LPG가 여기 나오고요. 중간에 나프타나 휘발유, 여기 휘발유 같은 것도 여기 사이에 나옵니다. 휘발유, 나프타 이런 게 나오고, 나프타는 이런 이제 공업 원료로 쓰일 수가 있고요. 화학공업에. 등유 나오고, 그 다음에 경유, 중유, 아스팔트는 이제 제일 나중에 이제 찌꺼기로 남는 거예요. 자, 다 했네요, 벌써. 고분자 화합물, 분자량 10,000 이상 되는 건데, 이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비닐 같은 거야. 그 니네 뭐 과자 봉지 이런 거 폴리에틸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에틸렌이라고 하는 애를 이런 거를 단위체라고 하는데, 이 단위체가 이렇게 첨가중합은 이제 이중결합이 하나 끊어지면서 옆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면서 쭉 연결되면은 이제 폴리에틸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실 예전에 교육과정에서는 이런 것도 다 원래 본 내용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빠져가지고요. 그냥 여기는 이제 심화 내용으로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책에는. 나일론도 이렇게 합성이 됩니다. 나일론. 옛날엔 다 이거 시험 문제 나왔는데 지금은 이 정도는 아니야. 지금은. 폴리에스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결합이 쭉 계속 연결된다. 그러면서 섬유가 만들어지는 거야. 자, 정리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철은 반응성이 커서 구리보다 이용 시기가 늦어졌다. 그러니까 원래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반응은 잘하는데. 철의 재련법이 발견되어 철제 농기구를 만들어 사용하게 되면서 식량 생산량 증가되었다. 하버가 뭘 합성했어? 암모니아 써주시고, 17쪽입니다. 암모니아. 공기 중에 질소와 수소기체를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질소 비료의 원료가 되는, 이것도 암모니아네. 2번도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무려 노벨상까지 탑니다. 합성섬유의 개발. 무엇은 캐로더스가 개발한 최초의 합성섬유다. 나일론. 이런 거 뭐 퀴즈대 뭐 이런 데 자주 나와요. 뭐 최초의 합성섬유는 뭐냐? 나일론. 스타킹 밧줄 이런 소재로 사용된다. 무엇은 구김이 잘 생기지 않는 섬유로, 이 폴리에스터예요. 폴리에스터. 지금은 이제 폴리에스터를 가장 이제 섬유를 많이 써요. 폴리에스터. 브라우스 등의 소재로 쓰인다.
이런 것도 폴리에스터일 걸? 이런 거. 뭐 이렇게 보면은 폴리에스터로 써 있어요. 응? 어디 보면. 뭐 이런 섬유 대부분 폴리에스터인데. 최근에는 첨단 기능을 지닌 합성 섬유가 개발되고, 뭐 고어텍스 뭐 이런 거는, 고어텍스 같은 경우에는 그 물 방울은 통과를 안 해. 그 물 방울은 통과를 못하지만 땀이 증발한 수증기는 나오는 거야. 그 약간 구멍이 있는 건데 방수긴 한데 그 땀은 증발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이제 고어텍스고, 예, 불에 타지 않는 소방복, 총알도 뚫리지 않는 방탄복 이런 것들 개발되었다. 합성 염료는 처음에 나온 합성 염료가 모브라고 하는 합성 염료가 있습니다. 예, 모브라고 하는 걸 발견해서 합성했다. 예. 철강의 대량 생산. 자, 철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는데 철광석과 코크스라고 하는 탄소를 넣는 겁니다. 코크스. 그 다음에 석회석을 넣고 가열하면은, 예, 철광석이 에서 철을 재련해낼 수가 있고요. 시멘트와 모래 자갈을 섞어서 만든 거를 콘크리트라고 하는 거고, 그거를 철근을 넣어 만든 거를 철근 콘크리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크사이트가 이게 알루미늄 원석이에요. 알루미늄 원석. 뭐 사회 시간에 이런 거 배우지 않나? 어디에서 보크사이트가 많이 나온다. 뭐 이런 거. 안 배웠어요? 네. 그런 거 나오는데. 어느 지방에 보크사이트가 많이 나온다. 이거 알루미늄의 원료예요. 알루미늄. 자, 전기분해에서 얻고요. 예, 10번도 알루미늄이네. 알루미늄은 가볍고 단단하여 창틀, 건축 외벽에 많이 쓰인다.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를 가정용 난방과 조리에 이용하면서 안락한 주거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다. 자, 좀 힘이 들죠? 개념 기본 문제는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하자. 10분 쉬었다가 합시다.